안녕하십니까. X10 양태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월요일부터 새로운 채널 X10을 개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쭉 기업 관련 뉴스라든지 경제 관련 뉴스들 말씀드릴 포맷으로 X10 글로벌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맷을 따라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약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써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타 소식입니다. 프리미엄 VR 헤드셋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내년이 출시 예정이랍니다. 로마인데요. 이를 위해서 디즈니하고 A24 등과 컨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네요.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독점 컨텐츠 공급 계약을 한다. 이를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애플 비전하고 이제 경쟁할 그럴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올지, 그다음에 $1,000 미만의 가격으로 이제 팔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보면 결국 소비자를 움직이는 것은 그 기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매력적인 컨텐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점에서 좋은 컨텐츠를 이제 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와서요. 그래도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뉴스 때문인지 어제 많이 올랐고요. 저희가 포트에 이 메타를 담고 있죠. 그래서 651불에 매수를 해서 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크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잉 관련 소식인데요. 보잉이 737 맥스 비행기가 2번이나 추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온 거는 법무부와 11억 달러에 이제 합의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의 금액은 안전 강화 프로그램 비용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금하고 형사 벌금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기업이 신뢰를 한번 잃게 되면은 이를 회복하는 데는 참 큰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잉도 항공기 평가 그룹이 왔을 때 그거를 방해하는 거를 공모를 좀 했었는데 그것도 인정을 한 걸로 알려져서 결국은 보잉이 두 손을 바짝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 보잉 주가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잉인데요.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더 2차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뉴스 나오면서 좀 덜컥 뚫겨 맞았는데 그래도 30일 동안 주가가 32%나 올라왔습니다. 와, 저희가 이제 대형주들만 보고 있다 보니 이런 보잉 같은 것도 물론 대형주긴 하지만은 저렇게 많이 올라온 게 있구나. 그래서 주식들을 좀 주변에 좀 이렇게 눈을 넓혀서 이것저것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빌 게이츠 소식인데요. 차세대 지열 에너지에 관한 건데 빌 게이츠가 최근에 유타주 퍼버 에너지라는 지열 발전 프로젝트에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기술이 되게 좋다 했고 상원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비를 위해서 아마 초청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피보 에너지는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공화당이 주도하에 지금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혜택을 삭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결정을 좀 이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좀 가져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열 에너지라는 거는 참 좋은 에너지인 게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크게 이제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좋게 나오고요. 갭 상승해서 200일을 뚫었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17% 올라왔네요. 역시 무거운 주식은 무거운 주식이지만 그저께죠.
엔비디아한테 1등 자리를 내줬지만 그래도 2등에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공정기술 기업들입니다. 차트 인더스트리즈라는 회사가 있고요. 플로어서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둘이 산업재 분야 회사인데 이제 합병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양사가 설계서부터 애프터마켓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업계 최대의 리더로 도약을 한다고 하는데, 왜 M&A를 하게 되면은 한쪽이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고 보통 이러잖아요. 그럼 한쪽이 오르고 한쪽이 빠지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경우는요, 주가를 한번 보시면 시장이 이 합병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 인더스트리의 그래프입니다. 잘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 뭐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좀 빠지다가 합병 발표 나고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 서브는 보시면 이것도 약간 눌림을 받다가 결국은 합병 발표하고 한 6%,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은 시장이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한다. 근데 이제 합병을 한 이유는 시너지를 이루기 위해서였는데 시장은 좋게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참 시장은 정직하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뭐 특정 로펌이 주도해서 메이드 인 USA 관련된 소송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하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뭐 메이드 인 USA, 뭐 미국 최고 뭐 이렇게 계속 그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틈타서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많이 이제 팔려고 약간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그런 이제 행태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서 올해 소송이 13건이라고 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7번밖에 없었는데 참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애국심 기반으로 구매 성향이 이제 바뀌고 있구나. 이러한 점들을 많이들 활용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 소식입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라고 아시죠? 보안업체입니다. 작년에 대규모 서버 장애가 발현이 됐었죠. 그래서 공항이 전부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규제 당국에 의해서 여러 조사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또 법무부하고 SEC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조사가 또 들어왔다 하는 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나기 전에 또 실적 발표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또 가이던스가 나와서 주가가 5.8%나 빠졌습니다. 잘 오르고 있었는데 또 한번 충격을 받은 셈이죠. 더 요거는 좀 더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달러출이라는 회사의 소식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제 관세 부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매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하는 이제 소식입니다. 보시면 달러트리가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이런 싼 물건 이런 것들이 잘 팔려서 실적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던스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게 대중국 관세로 인해서 계속 비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그 덕분에 주가가 8.4%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달러트리인데요. 실적 좋게 나온다 해서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그 가이던스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8.4%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관세에 의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순이익에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매업체들은 저희들이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째 소식입니다. 미 시장이 이제 경제 지표 둔화로 인해서 연준이 정책 전환을 할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조금은 더 빨리 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이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보면 발표 나오는 것들이 서비스 활동이 예상외로 위축되고 있다. 뭐 민간 부분 고용 증가세가 2년 만에 뭐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요일 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4.36.4%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4월 14일 이후에는 가장 큰 하루의 낙폭이었습니다.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30% 정도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제에 대한 나쁜 뉴스가 시장에는 좋은 뉴스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고려할 키워드는 금리 인하, 경제 지표, 채권 수익률,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문 기사는 투자 결정의 참고 자료일 뿐 충분한 분석과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텐이었습니다.